그 진정 명예회복 등기 보죠. 자, 진정 명예회복은 이제 자, 이겁니다. 자, 말소 등기를 대신해서 이제 하는 게 진정 명예회복이에요. 근데 자, 갑이 을에게 이제 이 땅을 이제 팔았죠. 매매. 그러니까 매매하면 이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 정에게 이전 등기였으면 현재 정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효야. 무효니까 이 등기도 무효, 이것 등기도 무효, 이것도 무효가 되죠.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앞에 등기가 있으면 이걸 믿으면 전부 무효입니다. 그런데 무효니까 이제 갑이 진정한 소유자죠. 진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이 진정한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이거 전부 말소해야 돼요. 말소. 말소는 현재 뒤에서부터 말소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등기부가 1, 2, 3, 4 순위번호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 말소 이렇게 해야 이제 진정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자, 말소 등기 한번 해보죠. 소유자 갑으로부터 2, 을, 3, 병, 4 현재 소유자 4, 정. 그럼 이제 말소하면 이제 말소도 공동신청이잖아. 갑과 정이 공동신청 말소 하는데 이 을이 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니까 어디 가는지 몰라요. 소송도 못해 이거 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겼는데 이거 소송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소송했다면 이제 여기다 이제 다 말소 되면 여기다 한꺼번에 하죠. 5, 2번, 3번, 4번 소유권 말소 이렇게 이제 말소 등기하고 주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소송하려면 만약에 3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대신에 이제 만약에 얘가 뭐 죽었는데 상속이 누군지 모른다. 그럼 말소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요 현재 명의 요를 상대로 소송이란 피고죠. 상대를 한 방으로 요렇게 이제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야. 자, 이걸 이 사람을 상대로 내가 진짜 소유자다라고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이제 바로 진정 명예회복입니다. 여기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한 방을 하는 거죠. 여기다 5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 등기 원인을 적을 때 이제 진정 명예회복이라고 적는다는 거죠. 이게 연월일은 없어요. 그래서 연월일은 적지 않고 원인이 뭐죠? 진정 명예회복.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진정 명예회복으로 이전 등기 하려면 이 권리자는 항상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자죠. 갑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됩니다. 자, 가보죠. 진정 명예회복은 답이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게 답이에요, 사실. 자, 의 갑니다. 의. 자, 의는 기억한다. 1. 등기부상.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 무효인 경우 심표. 진정한 소유자 갑이 자기 명의 갑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 원칙은 말소죠. 원칙은 무권리자 정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인데 잘라주고 죽었습니다. 무권리자 정으로부터 무효인 정으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자 심표를 잘 기억해야 돼. 진정 명의 회복. 다운표가 잘못됐어요. 진정 앞에 진짜 앞에 다운표 6 복자 뒤에 9 이렇게 돼야 됩니다. 66, 99를 진정 명예회복 요게 등기 원인입니다.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그럽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물권적 채권권이에요.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채권권은 진정한 소유자가 청구하니까 채권적 채권권이 아니라 물권적 등기 채권권입니다. 소멸시효 안 걸리겠죠? 외워야 됩니다. 형식은 이전 등기지만 물권적 채권권이에요. 왜? 누가 청구하니까? 권리자가 소유자가 청구하니까.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그 다음 가로 3번 신청은 자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판결 받아도 되죠. 판결 안 보죠. 판결 받으면 단독이겠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 같은 말 표창하는 등기가 돼 있었던 자 갑이라고 적죠. 진정한 소유자 갑 또는 법률의 규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대표적인 애 상속인이죠. 자, 갑 또는 갑의 상속인 또는 지적공부를 그러면 토지대장이죠.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갑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공동 신청하거나 판결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이 공동 신청 나오죠. 공동 신청.
다음 3번 내려오고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4번에서 그 1 등기원인 기억하고 등기원인 땡땡 진정 명예회복이라고 적습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진정 명예회복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원인을 뭐라고 적는다? 진정 명예회복이라고 등기원인을 적어야 돼요. 자, 그러나 그 밑에 줄 등기원인일자는 기록할 수가 없다. 등기원인 자체 일자가 없어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두 개 뭐뭐 안 적어요? 등기 원인도 안 적고 연월일도 안 적죠. 진정 명예회복은 원인은 있어요. 뭐예요? 진정 명예회복이고 연월일이 없으니까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등기 목적은 당연히 말소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지금 바로 외운다. 자, 현재 무권리자 현재 무효등기 정을 상대로 등기 원인은 진정 명예회복. 등기는 목적은 말소가 아니고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점을 조심하면 맨 밑에 5번 등기 실행은 등기관은 갑구에다가 이제 다 기재하는데 단 뭐는 안 적는다 그랬죠?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걸 답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 오른쪽 거 양식 한번 보세요. 진정명예회복 등기 갑구의 3순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에 동그라미 치고 말소 등기 대신이라고 적어. 자, 진정한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원칙은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는다? 진정명예회복이라고 적습니다. 거기 연월일이 없죠? 연월일 X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수용은 요거는 이제 5월 가정 가겠습니다. 수용은 지나가고 자 8번으로 옵니다. 공동 소유 등기 갑니다. 찾았어요? 303페이지에 자 8번은 공동 다음 장 갑니다. 이 공유 자 공유는 지분 기재한다 그랬죠? 지분 공유 자 그리고 2번에 등기 절차의 특칙에서 동그라미 1 2인 이상의 등기 권리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 내용을 공유 지분을 적어야 한다. 그리고 등기 원인에 공유물 분할, 금지, 불분할 약정이 있으면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적습니다. 그 점 기억하고 다음 동그라미 3번 중요하다 그랬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전원이 공동 신청한다고 그랬죠? 저는 공동 신청입니다. 자, 오른쪽 와서요. 3번에 공유물 분할해서 박스 정리합니다. 왼쪽에 등기 대상인 거 공유 지분은 다 등기돼요. 자, 1번 공유 지분은 등기 기록에 기록한다. 표시한다. 2. 공유 지분 3분의 1, 4분의 1 이전 등기할 수 있다. 3. 공유 지분도 소유권 지분이니까 상속합니다. 4. 공유 지분에 감유 다 할 수 있다. 가처분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5.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거기다 적으세요. 공유 지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못합니다. 부동산 일부에 할 수 있는 거 지분에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X입니다. 지분에 못하는 게 용의권 설정 등기 못합니다. 그 다음 5번에 오른쪽 등기할 수 없는 거 합유 지분에는 절대 등기가 안 돼요. 1. 합유 지분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2. 합유 지분 이전할 수 없고 3. 상속되지 않고 4. 지분 감유 지분의 저당권 못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합유 지분은 등기를 못한다. 자, 아까 총유 등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한다. 신청은 누가 대신한다? 대표자가 대신합니다. 자, 왼쪽 문제 하나 보죠. 확인학습 작년 문제네요. 자, 이거는 민법 문제입니다. 사실 공유관계 등기 틀린 거. 자, 1번은 민법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이퀄 뭐죠? 구분소유적 공유 같은 말. 구분소유적 공유 동의어 명의신탁에서 배웠잖아요. 구분소유적 공유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
대외적으로는 공유 뭐야? 상호 명의신탁이잖아.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은 자 나중에 자를 때 공유물 분할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 지분 이전 등기하죠. 그 문제는 1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퀄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일필의 토지를 특정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 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뭐 해야 되죠? 명의신탁 해지를 원리로 지분 소유권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확합니다. 옆에 저거 공유물 분할할 수가 없다. 상호 명의신탁은 공유다. 공유가 아니다. 공유가 아니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등기하면 안 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2번.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약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물 불분할이죠? 공유물 분할. 예.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공동입니다. 무조건 약정이니까 그죠? 공동 신청합니다. 분할 약정도 공동이고 불분할 약정도 공유입니다. 3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5년이죠? 5년. 5년을 단축하는 약정은 변경이네요. 변경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아까? 전원 공동이죠? 변경 등기는 전원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4번. 공유자가 1인의 지분 포기. 자, 포기는 뭐예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민법 186조로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죠. 등기.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 신청이 아니라 항상 공동 신청해야죠. 공동 신청.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합니다. 등기는 공동 신청의 원칙입니다. 답이 4번이 되네요. 단독이 아니고 공동 신청. 5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것도 변경이죠. 변경이니까 이에 대한 변경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돼요. 답은 4번으로 포기니까 공동 신청이죠. 자, 그렇게 정리되겠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9번에 환매 특약 등기 갑니다. 306페이지. 환매 특약. 자, 환매 특약 일단 저거 땡땡 동시 신청. 무슨 신청이요? 동시 신청이니까 부기 등기합니다. 자, 보죠. 민법입니다. 민법. 갑이 을에게 자, 이 건물을 팔면서 자, 매매 막 1억에 팔았다. 비용이 한 시동을 4%하고 하고 한 5%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도로 사오는 게 환매죠. 환매. 자, 매도인이 이제 환매권자죠. 환매권은 형성권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은 동시에 신청하죠. 동신청이니까 조심할 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죠. 근데 환매 특약은 반대가 되네요. 이 사람이 의무자, 갑이 권리자가 되죠.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는 환매 등기할 때는 이 을에 인감증명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는다. 이 사람 인감 첨부해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왜냐? 아직 이 사람은 환매 등기에서는 이름이 없잖아요. 자, 공동신청 가보죠. 1. 소유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을 동시 신청합니다. 그럼 이 신청서에 동시 신청한단 말이에요. 신청서 한 장 가지고 이제 같이 신청하죠. 그래서 부기 등기합니다. 2. 소유권 이전. 자, 소유자 을 여기다가 이제 등기 원인이 환매 특약이 붙어 있다. 환매 특약부라 그죠? 환매 특약부 매매. 다음에 요 등기하고 이제 환매 특약 동시 신청하니까 자, 부기 등기하죠. 2의 1 환매 특약. 그다음에 이제 몇 월 며칠 자 하고 환매권자 이름 환매권자 갑이 돼야죠. 갑. 이게 부기 등기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환매 대금 요 1억과 매매비 요걸 나중에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갑이 전화해서 환매한다. 그러면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3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가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다시 찾아왔다면 요거는 목적 달성이니까 어디 가서 환매 특약 목적 이거는 직권 말소하죠.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환매. 환매는 쉽게 해서 돈 빌리는 수단입니다. 이게 원금이고 이게 이자입니다. 사실은.
환매대금은 특약이 우선하잖아. 환매대금 만약에 1억 5천이다 특약이 있다면 이게 우선. 이걸 안 했다면 매매대금과 비용이죠. 그리고 환매 기간은 몇 년 초과하면 안 되죠? 절대로 5년 초과 못하죠. 절대 연장 안 됩니다. 자, 민법 정리하고 이거 봐야 돼. 의 갑니다. 의. 환매 특약이란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매도인 갑이 환매권을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행사해서 목적물을 다시 도로 사오는 걸 환매라 그럽니다. 환매는 이제 매도 등기죠. 일종의 매도 담보 수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항력이죠. 환매 특약 등기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 요건입니다. 대항 요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대항력 요건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요. 다음에 어디가 밑에 절차로 갑니다. 맨 밑에 1. 동시신청, 동그라미 치고 동시신청. 땡땡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부, 특약이 붙은 부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되는 게 동시에 신청한다. 그 신청 정보는 각각 제출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환매 특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합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은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에 이 신청인은 거꾸로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권리자죠?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인데 환매 특약은 거꾸로 됩니다. 자, 줄 거세요. 환매 특약은 매도인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잘라주고 매수인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럼 2번 조심하고 환매 특약 등기의 환매 권리자는 매도인 갑의 하나입니다. 매도인 갑이 환매권자가 돼야 되지 제3자를 환매권자를 하면 등기할 수가 없다. 환매권자가 등기 권리자 갑이 돼야 돼요. 다음 3번에서 그 필요적 기록사항은 두 개 외워야죠.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 이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1억 더하기 5%. 자, 거기 조문집 53조 와보세요. 53조. 53조. 찾았습니까? 제 53조. 조문집 찾았어요. 제목이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 요구입니다. 등기관이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다음과 같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필요적 기회사항. 다만 임의적 제3호 등기는 등기 원인에 그 사항이 정해진 등기고만 기록합니다. 자, 1호, 2호 묶어서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1억. 2호 매매 비용. 이 두 개를 합하면 환매 대금입니다. 그리고 3호에 환매 기간은 특약이 있을 때만 기록하죠. 환매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 못 넘죠? 5년 못 넘습니다. 자, 그럼 그 위에다가 52조에 부기로 하는 등기에 제6호 나오잖아요. 52조 제6호에 환매 특약 등기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합니다. 동시신청이고 부기 등기죠. 자, 그렇게 해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교재로 오면 필요적 기록사항이 두 개 뭐라고요? 매매대금하고 비용입니다. 다음 임의적 기록사항은 환매기간이죠. 환매기간 특약이 있을 때만 기록합니다. 몇 년 초과 못한다 민법에 배웠죠? 5년 초과할 수 없다. 절대로 연장 안 되죠. 기간 연장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에 이제 첨부정보에서 이제 등기 원인 정보는 자, 별개 서면이죠. 별개 서면. 자,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3번. 인감 증명 제출하지 않습니다. 땡땡. 환매 특약에서 등기 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을이란 말이야. 을은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뭐하고 뭐는 동시신청이야 지금.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환매 특약이 동시에 신청되고 있으니까 환매 특약 신청할 때 소유자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갑 앞으로 서 있잖아.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잖아 지금. 이 사람이 인감 첨부하지 않습니다. 인감 뭐야? 소유자 인감 증명인데.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매수인 을의 인감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아니 한다. 이게 가끔 출제해요. 장난치려고. 자, 다음 장 갑니다. 5. 등기 실행은.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 특약, 부매매, 환매, 특약, 부매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또 환매권도 권리잖아요. 팔아먹을 수 있죠. 환매권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환매권도 1.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하죠. 자, 1번의 동그라미 1. 환매권도 양도성이 있으므로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요것만 기억합니다.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가 됩니다. 다음 2번에도 환매권의 변경 등기는 1번입니다. 환매기간은 절대로 연장은 안 된다 그랬죠. 환매기간 단축을 위한 변경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 변경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자, 4번에 환매권 행사입니다. 땡땡 형성권 행사로 적어요. 환매권은 뭐죠? 형성권 행사입니다. 자, 1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면 환매권을 가지는 갑이 일방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권자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환매권 행사라 그래요. 자, 그죠? 자, 갑이 요 돈 주고 1억과 매매비용 지급하고 전화해서 환매한다. 그러면 이전 등기하는 게 환매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이 절차 공동신청이죠. 1. 땡땡 환매 특약 부매매 매도인 갑이 등기 권리자 잘라주고 환매 특약 매매 매수인 을이 등기 의무자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가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당연히 환매가 되겠죠. 환매 도로 사오는 매매. 그리고 자, 연월일은 도달 일자죠.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환매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 원인일자로 기재합니다. 형성권이니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다음 오른쪽 갑니다. 3번에 환매 특약 등기 말씀 이겁니다. 환매 특약 등기 말씀 조심해야 돼요. 환매권을 행사했어요. 환매권 행사하면 자,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목적 달성했죠. 이건 직권 말소입니다. 밑에 직권 말소만 먼저 해보세요. 직권 말소 가로 열고 환매권 행사입니다. 직권 말소.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을 때는 환매 특약 등기는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등기부에 존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즉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환매 특약을 말소합니다. 이거 기억합니다. 매도인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환매 특약은 목적 달성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항상 직권 말소 애울 때는요, 등기관이 등기를 다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필요 없잖아요. 무의미한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이미 소유권이 환매권자가 넘어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환매권 행사가 아니고 자, 다른 이유로 이게 무효가 돼. 이때는 공동 말소해야 돼요. 공동신청. 그게 오른쪽입니다. 공동신청. 환매권 행사가 아닌 환매권 불행사로서 말소할 때는 공동 신청해야 돼. 기억 보면 환매 특약이 해제나 니은 무효나 취소되거나 디귿 환매기간 경과 환매권 포기 등등등의 경우는 공동으로 말소를 해야 됩니다. 공동 말소는 외우지 말고 직권 말소 한 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뭐 했을 때만 직권 말소한다? 환매권 행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는 직권 말소합니다. 자, 그럼 환매 등기가 나오면요, 동시에 신청한다. 그래서 부기 등기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5년 초과할 수 없다. 5년 연장은 절대 등기할 수 없다. 자, 밑에 그 예 한번 줘. 자, 갑구 1순위에 소유권 보존 소유자 윤춘씨를 갑이라고 살짝 넣어보세요. 갑, 윤춘씨를 갑. 이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에 등기원인의 줄거 환매 특약부 매매입니다. 환매 특약부 매매 소유자 기민을 을이라고 한번 놔보죠. 을. 그죠? 갑, 을 앞으로. 그 다음 환매 특약은 갑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 2의 1 동그라미 쳐 환매 특약. 그리고 등기 원인은 5월 6일 특약이죠. 특약. 그 다음 소유자 이름 누구예요? 자, 소유자가 매입니다. 환매권자 누구예요? 윤춘씨를 갑이라고 놓습니다. 자, 요같이 요 매도인하고 환매권자하고 이름이 같아야죠.
연천시를 가. 이래 놓고 이제 위에 소유자는 지워야 되겠고, 환매대금. 자, 환매대금하고 계약비용 묶으세요. 환매대금과 계약비용이 요게 필요적 기회사항이죠. 환매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고, 그 다음 환매권자 갑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순위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의 1의 부기 등기는 동시 신청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3번, 여기 환매권 행사하겠네요. 3번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날에 1월 5일 환매, 소유자가 누구라고 해야 되겠죠? 가,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3순위 소유자 윤춘실이하고 1순위 소유자 윤춘실 같은 사람이죠? 이제 환매 행사했다는 거예요. 도로 사왔다는 거죠. 그럼 4, 이제 말소해야 되겠죠? 4, 2의 1 환매 말소, 동그라미 치고. 부기 등기는 이건 직권 말소겠네요. 2의 1 직권 말소니까 뭐가 안 적어요? 접수 연월일 없죠, 그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제 권리자의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하여 직권 말소했다는 걸 적어주죠. 2017년 1월 5일 직권 말소 등기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직권 말소하니까 위에 2의 1을 빨간 선으로 그었죠, 그죠? 주말을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맨 밑에 4순위에 자, 환매권 말소 등기를 하니까 2-1의 부기 등기는 주말 빨간선으로 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매를 받고 다음 10번 신탁 등기는 저것에 10월 28일 날 나와 있습니다. 10월 28일. 올해도 나오고 내년도 나오고 내후년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요새 왜 신탁 등기를 많이 내느냐?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자, 요게 또 단독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2013년에. 그래서 많이 출제합니다. 자, 신탁.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명의신탁하고는 달라요. 자, 명의신탁은 뭐죠? 명의신탁은 신탁. 자, 유효인 경우가 세 가지 있잖아. 뭐죠?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회피가 없는 세 가지 뭐죠? 종중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자, 유효죠. 그죠? 유효인 명의신탁 세 개밖에 없어요, 이제. 자, 신탁자는 뭐죠? 내부적, 대내적 소유자. 대내적 소유자는 종중, 대외적 소유자는 대표자죠. 그죠? 신탁자 수당. 이건 명의신탁이야. 명의신탁은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자, 외부적으로 누가 소유자? 수탁자, 을이 소유자.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원칙은 명의신탁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부실법 8조에도 특례로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만 유효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배우는 것은 다 신탁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자, 이 명의신탁은 자, 독일법입니다. 독일 이론이고 이 신탁은 영국 이론이다. 영미 이론이죠. 존 노크 때부터 신탁이죠.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 쉽게 해서 우리 투표가 신탁입니다. 내가 문재인 씨 맡기고 다 준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불법을 저지르든 불법 저지르면 안 되죠. 그죠? 감옥에 가야 되니까. MB도 갔다고 그러잖아요. 100% 다 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남용의 우려가 많아요. 남용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꾸 뭐 해야 돼? 감시를 해야 돼. 문씨가 많은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신탁을 해놓으면 신탁자가 감시해야 돼. 철근 빼먹는가 안 빼먹는가? 자, 신탁은 되게 재건축할 때 많이 합니다. 신탁은요, 자, 갑이 신탁자. 어른이 이제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로 100%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100% 소유자가 누구다? 수탁자예요. 수탁자 앞으로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 목적을 딱 정해가 요 목적에 구속시키는 거죠. 목적 이외에는 요 소유권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목적을 딱 정해. 근데 재건축 목적. 뭐 재건축 할 때만 소유권 사용,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장학사업 목적은 장학사업. 목적에 딱 구속되고 소유권을 수탁자에 넘겨. 그리고 조심할 게 이것도 아까 똑같아.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요. 아까 뭐하고 똑같아. 환매하고 같은데 달라요. 환매는 요렇게 찾아오겠다고 등기한 거야. 요거는 자,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는데 목적에 구속하라고 신탁을 준다는 거야. 그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동시에 신청해. 동시에 신청하는데 등기번호는 한 개입니다. 주등기만 해요. 왜? 신청서 자체가 소유권 신탁 계약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자, 등기 한번 해보죠. 신탁 등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소유자 갑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여기다 신탁이라고 적습니다. 신탁. 행선은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그래서 이 주등기 한 개로 소유권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합니다. 신탁, 여기가 수탁자 돼요. 수탁자. 수탁자, 을. 그러면 대외적으로, 내적으로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게 수탁자 등기하고 신탁 등기, 동시 신청. 그럼 오른쪽 일단, 그 등기 양식을 보세요. 갑구. 순위번호 1순위. 1순위가 이제 소유자가 김도영이었어요. 김도영이가 2순위에 이제 신탁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접수인들과 접수번호. 자, 등기원이 동그라미 쳐. 2017년 올 신탁입니다. 등기 원인이 뭐라고요? 신탁이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같이 돼요. 그럼 오른쪽에 수탁자 이름 나오죠. 이 재건축이네요. 수탁자, 레미안 아파트 삼성이네요. 레미안 아파트 재건축 사업조합. 수탁자네요. 그리고 신탁 등기, 그리고 신탁원부 몇 호라고 되어 있죠. 신탁원부도 등기부에 일부로 간주합니다. 신탁 등기는 주등기 한 개밖에 안 합니다. 아까 환매하고 다르죠? 환매 특혜가 뭐였죠? 부기 등기였어요. 그게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의로 와보세요. 자, 의는 100% 소유권 넘어간다. 1의 신탁 설정자를, 자, 갑이 신탁 설정자, 신탁을 준 사람. 같은 말, 위탁자라고 돼. 위탁자. 신탁 설정자, 위탁자, 갑과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자, 을의 특별한 신뢰,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 갑이 특정의 재산권, 대개 소유권이죠. 재산권,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 심표. 수탁자, 을로 하여금 일정한 자, 예컨대 수익자, 제3자의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 재건축 사업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권리 의무 관계를 신탁이라 그래요. 신탁 목적이 중요합니다. 뭐 장학 사업 목적 또는 재건축 목적 이런 거죠. 자, 성질은 자, 동그라미 1, 여기 포인트 목적 구속, 이게 포인트입니다. 목적에 구속된다. 땡땡. 신탁 재산의 소유권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럼 합하면 대내외적으로, 내부적 외부적으로 수탁자들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한다. 심표. 다만 수탁자들은 신탁 목적에 구속이 된다. 요게 포인트. 목적 구속입니다. 그럼 2번 중요표시 대항요건입니다. 대항요건. 땡땡. 신탁이 있는 경우에 자, 수탁자 을 명의의 신탁 재산이 수탁자 고유자는 진짜 고유재산이 아니라 심표. 신탁 목적에 구속받는 재산임을 신탁 등기로 공시한다. 이와 같이 신탁 등기했을 때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요 재산은 등기만 소유자 등기되어 있지 진짜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 목적이라고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신탁 등기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조심하고 신탁 재산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가보죠. 땡땡. 신탁 재산은 수탁자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됩니다만은 되지만 심표. 수탁자 개인 재산이야? 개인 재산 아니야? 고유 개인 재산이 아니죠? 개인 재산으로 분리되어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심표. 수탁자의 절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한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3. 신청만계. 동시신청에 동그라미 치세요. 원칙은 이제 동시신청입니다. 동시신청. 자,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착으로 인한 소유권 권리 이전이나 보존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 둘 동그라미 쳐, 한 건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합니다. 한 건에. 그러니까 신청서가 한 개야. 신청서가 한 개니까 등기 수는 한 개예요. 주등기 한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이 바뀌었습니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은 동그라미 쳐,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많이 출제해요. 그리고 대위할 수 있으면 대위 신청. 수익자를 병이라고 놓고 병 또는 위탁자 갑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위할 수 있어요. 자, 위탁자가 수익자가 누구를 대위한다? 수탁자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부적 1 신탁원부가 표현. 신탁원부, 선탁원부, 땡땡. 등기관이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원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탁원부 번호를 기록하게 돼. 제1호, 제1 이렇게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 부동산에 하나의 신청 서류, 신청 정보에 의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 부동산마다 각각 부동산마다 별개 개개 신탁원부를 제출해야 돼. 왜? 신탁원부는 등기부니까. 한 개의 부동산에 등기부 한 개, 2개 부동산 2개, 3개라면 3개랍니다. 2번 신탁원부는 등기 기록에 일부러 본다, 일부러 간주합니다. 그래서 영구보존이야. 영구보존. 그 다음 5번 신탁등기 실행 1번 요걸 많이 출제하죠. 자, 권리 이전이나 보존이나 설정도 함께 동시에 신탁 등기할 때는 한 개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그 밑에 양식에 2순위 사용했죠. 그죠? 2 해서 수탁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같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 2번 또 갑니다. 신탁 등기하는 때는 신탁원부를 기록합니다. 신탁원부 제7호 이렇게 기록하죠. 또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 등기와 똑같은 동일 순위의 상란에 기록하고 순위번호 똑같습니다. 횡선으로 양등기를 구분합니다. 자, 구분했는데 여기는 대위 등기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이 한 개의 순위를 가지고 소유권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환매 등기는 뭐였죠? 2의 1 이렇게 되지만 이 신탁 등기는 이 주 등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나의 번호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이제 환매하고 신탁하고 이제 가끔 구분을 기억해야 돼요. 왜? 공통점은 동시신청이니까. 자, 그러면 맨 위에 동시신청입니다. 환매 특약은 뭐하고 동시신청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 신청합니다. 신탁 등기도 마찬가지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동시 신청.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정보가 달라요. 신청 정보는 뭐냐? 신청 서류란 뜻이야. 옛날에 신청서가 환매 특약은 2개야. 매매 계약서하고 환매 특약 계약서 2개입니다. 각각이죠. 또 신탁 등기는 딱 1개입니다. 한 개, 딱 1개. 신탁 계약서 1개. 그래서 신탁 등기는 주등기 1개밖에 안 하죠. 자, 그런 점 하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형식은 환매 특약은 뭐죠? 부기 등기. 신탁 등기는 주등기. 그걸 조심해야 돼. 다음에 가등기는 둘 다 가등기 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게, 자, 환매 특약 가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환매 특약이 지금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동시 신청하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보존할 권리가 없어요. 환매 특약은 권리가 없으니 아직은 가등기를 할 수 없어. 그러나 환매권 딱 등기해 놓으면 그거 이전에 가등기는 할 수 있죠. 권리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신탁은 당연히 가등기 가능합니다. 자, 6번 조심하고,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어제 했네요. 합유라 그랬어요. 총유라 그랬어요. 공유라 그랬어요. 합유잖아. 합유. 자, 1번 수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는 신탁자는 공유의 합유야. 합유로 한다. 합유자 A, B, C라고 하죠. 합유로 한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한 문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자, 신탁 등기 정리되겠고요. 다음 제2조로 봅니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절차는, 자, 맨 뒤에 좀 암기할 게 있어요. 필요적 계상만 좀 외우면 돼. 337쪽. 교과서요. 교과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갑구 배웠던 갑구. 갑구가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였죠? 소유권 보존. 보존 등기를 뭐 기재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과 연회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은 이제 등기 원인을 기재하죠. 등기 원인과 연회를. 근데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거 딱 하나 뭐였죠? 연월일 안 적는 거. 진정 명예회복 등기 했죠? 진정 명예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은 진정 명예회복이지만 연월일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신청하는 거 2개 뭐였죠?
환매 특약하고 신탁 등기입니다. 근데 차이는 요거는 부기 등기하고 요거는 주등기를 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구입니다. 자, 그리고 유정 좀 조심하고요. 유정. 그 다음에 공유, 합유, 총유에서는 합유 지분 등기한다, 못한다? 합유 지분은 절대로 등기 못합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얼구. 자, 얼구에서는 필요적 기록사항에서 꼭 나와요. 요걸 하나 정확하게 외워야 돼. 얼구는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자, 가보죠. 자, 맨 밑에 3. 등기 실행부입니다. 자, 권리질권은 부기등기라고 해서 권리질권 등기는 자,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고 줄 거고요. 권리질권은 어디 등기에다가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를 한다. 그 밑에 채권 담보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담보권자가 빠졌네요. 채권 담보권의 등기도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자, 두 개.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은 효력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 등기는 어디다 부기 등기한다고?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애우로 간다. 왼쪽에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지상권은 두 개. 목적하고 범위입니다. 자, 지상권은 목적 세 개 뭐죠? 수목 소유 목적,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 범위는 일부냐 전부냐예요. 일부일 때는 도면, 지적조, 탐부적. 자, 지역권은 한 개 더 들어간다. 목적하고 범위에다가 뭐 표시해줘야 돼? 요역지 표시입니다. 주주 요역지 표시야. 그리고 전세권은 전세금 돈이 들어가야 돼. 전세금 1억과 범위. 자, 저당권은 채권액, 채무자, 채권액, 채무자. 그 두 개만 기억하세요. 채권액, 채무자. 그 뒤에는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하의 경우는 그 권리 표시라는 것은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적어줘야 돼. 그 뜻이고, 다음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그리고 채무자 근저당의 취지 세 개죠.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이라는 취지 뜻 한글로 쓰면 뜻이죠. 뜻. 다음 임차권 한 개만 외우세요. 차임 뒤에 건 지워버리고 차임입니다. 차임. 보증금 X입니다. 임차권은 보증금이 필요적 계상이에요. 보증금은 임의적 계상입니다. 다음 권리질권은 저당권 표시와 채권액, 채무자. 거기 하나 더 적어 살짝. 채권 담보권 등기도 똑같아. 채권 담보권 등기도 자 저당권 표시와 채권액과 채무자입니다.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 등기도 똑같습니다. 어디다가 부기 등기한다?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니까 저당권 표시와 채권액, 채무자죠. 다음 환매특약은 조금 전에 배웠죠, 그죠? 환매특약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 비용 이렇게 외우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오른쪽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외우지 마세요. 이걸 외워가지고 두 개 헷갈려서 안 돼요. 필요이냐 임의냐는.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요,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추는 거죠. 왼쪽에 필요적 기획사항이 등기 안 되면 무효등기가 되는 거예요. 필요적 기획사항은 그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외웠다고 치고 나중에 외우세요. 한 7, 8월 때 가면 잔인제를 외우죠. 하도 제가 입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많이 내는 게 이제 지역권을 많이 내. 지역권은 목적하고 보면 뭘 표시한다고? 성역지가 아니라 요역지입니다. 왜냐하면 관할 등기소가 성역지가 관할이에요. 성역지에 등기를 하니까 요역지가 어딘지를 표시해 줘야 돼. 요역지 표시. 그리고 요역지 표시하고 나면 이제 요역지에다가 직권으로 등기해 주죠. 요역지가 관할이 다르면 통지를 해 줘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돌아와서 딱 10분만 더 하게. 그러면 지상권만 딱 하겠어요. 지상권 한 개만 하죠. 자, 지상권은 조문집 69조세요. 69조 조문집. 자, 그러면 69조의 제3관 용익권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용익권이니까 뭐 뭐겠어요?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채권인 임차권 그 얘기야. 자, 69조 지상권 등기상. 그러면 필요적 기획상 나오겠죠? 등기관이 지상권 설정 등기하는 때는 48조 공통적 사항 외에 다음 각고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임의적 기획상이라는 거야.
등기원인의 여약정이 있는 경우만 기록합니다. 1호, 2호 외우라는 거죠.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계상이에요. 3호부터 6호까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다음 70조 갑니다. 성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이죠. 성역지 지역권이 관할 등기소입니다. 등기관이 성역지 등기 기록의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48조 공통사항 48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 공통사항 외에 다음 각고 사항을 기록합니다. 자, 1호, 2호, 3호 필요적 기호 3개죠.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 표시입니다. 자, 목적은 대개 뭐죠? 목적은 아까 3개, 지역권이니까 뭐죠? 보통 용수, 통행, 그죠? 용수 지역권, 통행 지역권. 범위는 일부냐, 전부냐. 요역지 표시, 필요적 기회사항. 4호는 임의적 기회사항. 자, 그 다음 71조 요역지 지역권. 여기 저거 이건 직권 등기입니다. 자, 요역지 지역권에는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가죠. 제1항 등기관이 성역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때는 동그라미 친다.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 기록에다가 다음 필요적 기록상을 기록을 합니다. 자, 1호 당연히 뭐 순위번호 적어야 되겠죠. 2호 등기 목적은 뭐겠어요? 지역권이죠. 지역권. 3 성역지를 적어야 되겠죠. 성역지. 4 지역권 설정 목적은 용수 통행. 범위는 일부 전부. 6호 줄거세요. 등기 연월일은 바로 직권 등기했다는 거죠. 직권 등기한 날짜를 요역지에다가 직권으로 적어준다.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 2항은 자, 상식적으로 시험 안 나오지만 등기관이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때는 성역지는 양산이고 요역지는 부산이야. 그럼 부산에다 통지해 줘야 되겠죠.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고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다가 성역지, 요역지 등등등 접수 연월일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 다음 전세권 볼까요? 72조. 필요적 계산 1, 2. 전세금하고 범위가 필요적 계산. 전세금하고 범위. 자, 그럼 교과서 와보세요. 오늘 뭐 지상권만 하겠습니다. 313조. 자, 지상권의 의 설정 읽어볼까요? 의는 지상권이라 하면 313페이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 3개 뭐뭐죠?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죠. 자, 이번에 객체에서 그 동그라미 디귿만 기하면 디귿. 일필토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다. 이때는 뭐 첨부하죠? 도면 첨부합니다. 자, 오른쪽에 맨 위에 3번 맨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줄 3은 사용해서 갑니다. 자, 기억. 공유 지분에는 절대 지상권 등기 못합니다. 공유 지분에 4개 적어봐. 공유 지분에 못하는 게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없다. 또 니은의 지상권은 이중 등기 못하죠. 지상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이중 지상권 설정 못한다. 디귿 민법이네요. 지상권 양도나 전대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기억과 니은은 가끔 나옵니다. 기억에 공유 지분에 못하는 게 뭐야?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못한다. 이중 지상권 등기 못한다. 자, 다음 절차는 공동신청이겠네요. 신청인 지상권은 자, 의무자가 누구예요? 자, 항상 설정 등기는 소유자가 의무자예요. 토지 소유자 이퀄 즉 지상권 설정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신표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 지상권 설정자가 의무자, 지상권자 권리자. 나중에 총론에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맨 밑에 6번 갑니다. 6번. 지상권 설정 범위가 토지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해야 되겠어요? 지적도, 도면 첨부합니다. 오른쪽에 자, 일부 지상권 양식 한번 봅니다.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 동그라미 지상권 설정입니다. 자, 설정은 제한 물건을 기록하는 게 설정이죠.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주등기입니다. 1순위. 그 등기 원인란에 2월 3일 설정계약을 적죠. 설정계약. 자, 필요적 계산 갑니다. 우측에 권리자, 목적하고 범위 2개.
목적은 뭐죠? 철근 콘크리트죠. 건물 소유. 그러면 최소 몇 년 보장해 줘야 되겠어요? 경고하니까 몇 년이나요? 30년 이상 돼야 되겠네요. 범위는 1분에 남서쪽 500제곱미터 1부입니다. 1부니까 당연히 뭐 첨부해야 되겠어? 도면 나오겠죠. 그 다음 임의적 계상은 존속기간, 치료, 직업시기는 임의야 임의. 자, 임의인데 존속기간 30년 나왔네, 그죠? 그 다음 지상권자 이름,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오죠? 도면 편철장 3책 7페이지란 말 나오죠. 1부니까 도면 편철장 책수와 페이지 수를 적어줍니다. 다음 그 밑에 자 2 부기등기는 지상권 팔았네. 을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1번 지상권 이전이 등기 목적. 등기 원인은 계약이네. 계약 이전 계약 지상권자 김종백. 그럼 위에 지상권자 신익희는 빨간 선으로 그어야 되겠죠. 빨간 선으로 말소 표시를 해야 돼. 왜? 부기등기 하게 되면 주등기 지상권자 이름은 지워야 됩니다. 현재 지상권자가 누구라는 거야? 김종백이야. 과거 지상권자는 신익희는 지워야죠. 이렇게 을구에 이전 등기하면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럼 종전 권리자는 주말 빨간선으로 그어야 됩니다. 거기에 빠졌네요. 그 다음 3번에 구분 지상권 등기는 지하철 고가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구분 지상권 지하철 고가도로. 그럼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내려오면 2번.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은 등기 못. 이 계층적 구분 건물 이런 뜻입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찍지 말고. 자, 구분은요 특정 층이 돼야 돼. 떨어져 가지고 지상, 자 고가도로와 같이 요게 돼야 되지. 자, 아파트에서 이 지어져 있잖아. 지어져 있을 때 여기 5층에 501호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보통 지상권이 돼야죠. 그러면 4층, 3층, 2층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날려보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무너지죠? 이런 것을 그런 얘기하면 시험 안 나와요. 수목 소유만 나오면 줄거리. 수목 소유 목적으로 하는 구분 지상권은 절대 등기할 수가 없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구분 지상권이 나오면 뭐는 할 수 없다. 수목 소유 목적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 그게 답이고 다음 페이지 가보죠. 범위를 정해야지. 범위 지상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사이. 자 읽어보죠. 3번 범위는 그 4번 예컨대 이거야. 범위 심표를 땡땡으로 하세요. 땡땡 범위 땡땡. 평균이면 위 100m부터 150m 사이. 이렇게 100m부터 150m 사이 이렇게 적든지 또는 범위 땡땡.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 포함한 자 쭉 나간다. 수평면 기준으로 지하 20m부터 50m 사이로 특정 층을 적어줘야 돼요. 지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사이, 지상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이렇게 범위를 적어줘야 돼요. 지하철 그러면 지하 20부터 50 사이, 고가도로 가면 지상 30에서 50 사이 이런 식으로. 그게 구분 지상권입니다.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는 당연히 필요적 기여사항 두 개 뭐겠어요? 뭐죠? 목적하고 범위가 되겠죠. 목적과 범위. 그게 지상권입니다. 자, 아까 지역권까지 봤으니까 지역권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밑에 2 지역권 등기. 지역권은 자, 오른쪽에 자, 공동신청입니다. 1 무슨 신청이요? 공동신청 땡땡. 지역권은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걸 외워야 돼. 누구가 의무자라고? 성역지 소유자. 편익을 주는 사람이 성역지잖아. 그리고 편익을 받으니까 이익이죠.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어 성역지 등기 소유에다가 공동신청합니다. 공동신청. 자, 누가 의무자라고요?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입니다. 그럼 맨 밑에 4번에 지역권 설정 범위가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한다? 지적도 첨부. 그건 이제 기억하고. 자, 다음 장 갑니다. 3. 등기 실행 1.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자 1번 갑니다. 어느 구에 등기한다고? 을구인데 성역지야 요역지야? 성역지입니다. 1.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등기 기록 을구에다가 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성역지의 소유권 동그라미 죠. 소유권을 객체로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 등기로 한다. 잘라주고. 반대로 성역지의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이나 하나 더 적어 전세권. 성역지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객체로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부기 등기. 땅 주인이 지역권 설정해주면 주등기인데 땅 주인이 아니라 그 빌린 사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해주면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2번 내려오죠. 이제 요역지 지역권 땡땡 직권이라고 직권. 자 1번만 기억합니다. 이 성역지와 요역지의 관할이 동일한 경우만 기억하죠. 등기관이 성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하였을 때는 심표 동배쳐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 기록에 아래 사항을 기록해야 되겠죠. 기억 순위번호부터 비업 직권 등기한 등기 연월일까지. 자 밑에 4번 내려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성 때문에 갑니다. 지역권은 성역지와 요역지 사이의 상ring관계 임을 심표 줄거세요. 요역지의 소유가 분리하여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만을 이전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리처분 금지죠. 다음 2번입니다. 줄거나가 2번을 많이 내죠. 요역지 소유권이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같이 이전하므로 심표. 지역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역권 이전 등기할 필요는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지역권 이전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이전합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른쪽 보세요. 통행 지역권 설정 등기 한번 보죠. 을구에 1. 등기 목적은 지역권 설정이네요. 자, 등기 원인이 설정계약. 자, 목적에 줄 거 보세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통행. 그 다음 범위가 뭐죠? 남쪽 550제곱미터. 요역지가 신문이 100. 세 개 와야 돼.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 표시입니다. 요역지 표시. 그 1부니까 도면 편철장, 페이지와, 책수와 면수죠. 여기, 요게 어디죠? 어느 구역이야, 이거는? 성역지야, 요역지야, 여기. 성역지 등기부 을구입니다. 성역지 등기부 을구에 지역권 설정 등기 했어요. 그럼 그 밑에, 자, 직권 등기하러 와야죠. 동일 등기소 관내에 요역지 지역권 설정은 지워야 돼. 요역지 지역권에 직권 등기라고 적어. 요역지 지역권은 무슨 등기 한다? 직권. 설정이란 말 들어가면 안 돼. 직권. 자, 을구 나온다. 순위번호 1. 등기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되어 있지. 설정이란 말 안 나오죠? 직권으로 했다는 거야. 설정은 신청했을 때가 설정이에요. 등기 목적. 자, 위에 보세요. 자, 성역지 등기부에 등기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어? 지역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 신청했으니까 설정이라고 적어요. 근데 밑에 요역지 등기소에는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적지 설정이란 말 안 적어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했으니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로 안 적혀 있죠. 그 등기 원인도 안 적어요. 오른쪽에 굴리지 않은 애 성역지 표시와 목적 범위 직권 등기한 날을 적죠. 그죠? 직권으로 등기한다는 건 기억하면 돼. 자, 지역권 등기는 어디가 관할이죠? 어디가 관할 등기소죠? 성역지 등기소가 관할이. 왜? 성역지가 일부도 가능하니까. 성역지 등기관이 등기하게 되면 직권으로 요역지에다가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안 나오지만 관할이 다르면 거기다 통지를 해줘야 돼. 만약에 여기서 등기했다 직권으로. 그러면 통지해줘야 통지. 밑에 보죠. 다른 등기소 관내 요역지 지역권 설정 지우고, 설정이 아니죠. 설정 지워야 됩니다. 자, 여기 통지를 해줬어요. 누가 통지해줬어? 성역지 등기소 등기관이 요역지에다가 부산에서 통지해줬어요. 통지 받았으니까 그걸 요역지에 등기해줘야 돼. 그러면 순위번호 1. 제목이 뭐죠? 요역지 지역권. 여기는 접수한 날짜를 적어줘야 돼요. 왜 그래? 직권이 아니죠. 통지받은 걸 적어주니까. 그러니까 접수연월일이 1월 3일 제1, 2, 3, 4호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성역지, 목적, 범위 다음에 등기 연월일이 기재돼 안 돼? 안 되죠. 직권이 아니니까. 그 위에 보세요. 위에는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2007년 12월 4일 직권 등기한 날짜 적어주죠. 근데 밑에는 관할이 다를 때는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게 아니잖아. 통지받은 사항을 적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한 게 뭐가 있다. 지역권은 땅이 두 개라는 걸 기억해야 돼. 무슨지? 성역지와 요역지가 있어요. 어디다 등기소 신청한다? 성역지에 신청한다. 등기소 관할이 성역지입니다. 그래서 성역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다 하고 나면, 자, 관할이 같다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를 해주고, 관할이 다르면 통지를 해주면 통지받은 등기관이 기재합니다. 관할이 어디다만 기억하면 돼? 성역지가 관할이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쉬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전세권은 뭐 다음 주